하루 종일 이어진 결혼식 전야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축하 풍선,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 이서준과 한지우는 설레는 얼굴로 마주 보고 있었다. 수많은 축하 메시지와 꽃다발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드디어 우리라는 감정만이 가득했다. 바깥에서는 뜨거운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웨딩홀 안을 따뜻하게 감쌌고 신랑과 신부의 부모들도 자랑스러운 얼굴로 드디어 이렇게 됐구나라는 말을 교환했다. 헌신과 기대가 뒤섞인 가족들 사이에서 얼굴에 미소를 띤 이서준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굴러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막이 오르기 전부터 작은 불안의 씨앗이 그들의 결혼식에 심어져 있었다. 신랑 아버지 이병호는 떠난 과거를 숨긴 듯 표정이 어두웠다. 그리고 신부 아버지 한민식은 수줍은 듯 결혼식장을 둘러보며 불안한 눈빛을 번뜩였다. 두 사람의 과거에 얽힌 비밀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결혼식 당일 오프닝이 시작되고 축가가 흐르며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 하객들은 두 사람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축복의 박수를 보냈고 이서준과 한지우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신랑 아버지 이병호는 매 순간 자신을 조이는 듯한 심리적 공포를 느낀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을까? 이 고백이 폭탄이 될까? 그는 마이크를 잡기 전 떨리는 손을 숨기려 애썼다. 이병호가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긴장이 감도는 정적 속에 그는 속삭이듯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만 이 결혼식 날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됩니다. 하객들이 순간 얼어붙었다. 신부, 신랑은 눈이 커지고 부모들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믿기지 않는 고백 앞에서 몇 초의 정적이 지나가고 이어 감정의 파동이 몰아쳤다. 신랑 이서준은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눈빛으로 아버지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이병호의 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한민식에게 시선을 향했다. 여보세요, 한민식 씨. 15년 전에 그 일 기억 안 나십니까? 한민식은 미세하게 흔들리는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시간이 멈춘 듯 그의 주변은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비밀 하나가 야금야금 둘 집안을 집어삼키는 순간이었다. 사돈 간의 냉전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하객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결혼식장 안은 축하 모드에서 경직된 침묵 상태로 바뀌었다. 신랑 어머니 박정희는 체면이 무너지는 듯한 얼굴로 입술을 굳게 깨물었고 신부 어머니 이선영은 눈을 감으며 가슴 깊이 무엇인가를 눌러 참는 듯했다. 그 모든 미묘한 심리의 움직임들이 숨소리, 떨림, 시선의 흐름으로 표현되었다. 결혼식은 무너졌다. 의전 요원들이 얼른 마이크를 회수했지만 이미 공간은 너무 많이 변형되어 있었다. 축하의 꽃은 시들어진 듯 흔들리고 스피커에서 배경음악마저 이상하게 들렸다. 이서준은 굳은 얼굴로 눈동자를 떨며 한지윤을 돌아보았고 한지윤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침묵을 택했다. 그들이 나눈 짧은 눈빛 안에 끝났구나라는 감정이 섬세하게 각인되었다. 양가 부모는 곧장 서로를 응시하며 말 한마디 없이 날 선 긴장감을 오롯이 품었다. 축복이 망치로 지시겨지고 축하의 미소는 얼음처럼 부서졌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설렘이 아닌 공포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모든 순간의 감정이 멈춘 듯한 그 공간에 이제는 두 집안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불길한 기운만이 남았다. 결혼식 이후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이서준과 한지우는 조심스레 일상을 시작했다. 처음엔 둘 다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했다. 서로를 너무 사랑했고 지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폭로는 어른들의 문제라고 믿고 싶었다. 밤이 깊을수록 한지우는 더 따뜻했고 아침이 밝을수록 이서준은 더 부지런했다. 부부로서의 첫 발걸음을 어설프게나마 나아가던 두 사람은 적어도 서로만큼은 편안한 쉼이 되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집안 어른들이었다. 이병호와 박정희, 한민식과 이선영 그들 사이의 냉전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결혼식을 끝으로 무언의 단절이 이어졌고 오가는 말 없이도 팽팽한 기류가 양가를 감쌌다. 무엇보다 이서준이 몰랐던 것은 그의 부모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민식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쓴 상태였다는 사실이었다. 이병호는 사업 실패 이후 줄곧 자금난에 시달려왔다. 아들 결혼을 앞두고는 체면상 외부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결국 사돈이 될지도 몰랐던 한민식에게 손을 내밀었다. 어차피 우리 자식들 결혼하면 식구 아닙니까? 이자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빚은 생겼고 거래는 시작됐다. 한지윤은 신혼집 정리를 하던 중 우연히 어머니와의 통화를 엿듣게 된다. 이선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 돈, 그 집에서 아직 이자 하나도 안 줬어요. 대체 언제 갚을 건지. 한지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말한 그 집이 어디인지 너무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가족에게 재정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늘 독단적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지친 목소리는 분명 이번 일에 깊이 상처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지윤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다. 우리 집이 당신네 집에 돈 빌려준 적 있어? 이서준은 처음엔 당황했고 곧장 부모에게 확인하려 했지만 박정희는 단호히 입을 막았다.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말 함부로 꺼내지 마. 체면이란 게 있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지윤의 휴대폰으로 도착한 사진 한 장. 한민식이 박정희에게 건넨 고액 수표의 사진이었다. 다시 이자 날짜 어기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순간 이서준은 머리가 멍해졌다. 박정희는 곧장 며느리를 불러 세웠다. 감정이 격해진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지윤아, 너 아버지가 그 돈으로 뭐 했는지 알아? 명품 사 입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 우리한테는 갚을 생각도 없고. 한지윤은 말문이 막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희 부모님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돈 저희 집 생활비 아니에요. 아버지 명예 지키려고 도와준 거예요. 그 말에 박정희는 얼굴을 굳히고 등을 돌렸고 이서준은 부부 사이에서 말없이 양쪽 눈치를 보았다. 점점 어른들의 갈등이 자신들의 공간까지 침범해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결혼은 둘만의 선택이 아니었다. 결혼은 두 집안의 약속이라는 말이 이토록 무거운 의미일 줄 몰랐다. 그날 밤 이서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왜 나한텐 아무도 말 안 해줬지? 이게 우리 가족이라는 건가? 한지윤은 조용히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말없이 맞잡은 손 위로 떨어진 한 방울 눈물이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을 말없이 드러냈다. 양가의 관계는 이미 틀어져 있었고 신혼의 설렘은 부채라는 진실 앞에 금세 바래졌다. 숨겨졌던 거래, 불신, 체면,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부부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감춰진 거래가 더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 거래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과거와 진심까지 뒤흔드는 단서가 되어가고 있었다. 결혼식에서의 소란, 그 이후의 침묵, 그리고 양가 부모 사이의 미묘한 대립은 마치 땅 속 깊이 파묻은 불씨처럼 살아 있었다. 그러나 이서준과 한지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품에서 위안을 찾고자 했다. 결혼식 후 며칠 두 사람은 예정된 신혼여행길에 올랐다. 인천공항에서 손을 꼭 맞잡고 탑승구를 향해 걷는 그들의 뒷모습은 누구보다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보였다. 지중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휴양지. 파도 소리와 햇살, 적당한 바람, 그리고 오롯이 둘만의 시간. 이서준은 오랜만에 얼굴에 미소가 피었고 한지윤은 바닷가에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기 오길 잘했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동안 겪은 모든 일이 조금은 멀어진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둘째 날 저녁,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한지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신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수연. 짧은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한 장의 사진. 무심코 눌러본 그 사진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호텔 로비. 그리고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 신부의 어머니 이선영, 신랑의 아버지 이병호. 그 사진 속 두 사람은 다정하진 않았지만 결코 우연이라 볼 수 없는 거리감이었다. 어깨가 가까웠고 말없이 로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배경에는 낯익은 고급 호텔 로비의 간판이 흐릿하게 보였고 시간은 오늘 오전으로 찍혀 있었다. 두 사람은 서울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다. 한지윤은 말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이서준을 불렀다. 서준아, 이거 너도 봐. 이서준은 사진을 보고도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뭐야? 왜 우리 아빠랑? 너희 어머니랑? 혼란, 당혹, 의심. 그 어떤 감정도 이 낯선 조합을 이해시킬 수 없었다. 당장 전화의 진상을 파악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 모두 휴대폰이 꺼져 있었다. 한지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혹시 엄마랑 너희 아버지 예전에 아는 사이였던 거 아닐까? 순간 이서준은 어머니 박정희가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결혼식 전날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 그 여자는 조용해 보여도 은근히 치밀한 구석이 있어. 내가 다 알아. 그때는 그냥 어머니 특유의 의심 많은 성격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은 장면, 그리고 감춰진 만남.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던 게 분명했다. 그날 밤 이서준은 혼란에 잠 못 이뤘다. 한지윤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가 침묵 속에 숨었다. 신혼여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낭만은 그저 TV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예약했다. 더는 이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현실이, 집안의 비밀이, 그리고 부모의 선택이 두 사람의 시간까지 무너뜨리고 있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한지윤은 어머니를 찾아갔다. 이선영은 뜻밖이라는 듯 그러나 당황한 기색은 숨기지 못한 채 딸을 마주했다.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내밀자 이선영은 순간 고개를 숙였다. 예전 일이야. 아주 오래전. 네가 태어나기도 전이야. 그 사람 나한테는 첫사랑이었어. 이선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수많은 감정을 머금고 있었다. 근데 다시는 그런 감정 없었어. 그냥 한 번쯤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을 뿐이야. 한지윤은 충격과 배신, 그리고 서운함이 뒤엉킨 감정 속에서 입을 열 수 없었다. 그걸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선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꺼낸 말은 단 하나였다. 너희 결혼 나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해. 한편 이서준 역시 어머니 박정희로부터 또 다른 진실을 듣게 되었다. 박정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여자가 그때 너희 아버지 옆에 있던 여자야. 내 아버지 한때 그 여자랑 심각했어. 그 여자가 그 사람을 뺏으려고 했지. 결국 나랑 결혼했지만 난 아직도 그 여자 얼굴 보면 숨이 막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과거의 삼각관계, 그로 인한 감정의 앙금, 그리고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얽히게 된 두 집안. 신부 어머니는 신랑 아버지의 과거 연인이었고 신랑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감정의 잔재가 지금까지 이어져 이제는 자식들의 삶까지 무너뜨리고 있었다. 신혼의 설렘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남은 것은 부모의 감정과 비밀이 자식의 삶을 덮칠 수 있다는 그 냉정한 현실뿐이었다. 사건이 하나둘 밝혀질수록
두 집안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신혼여행 중 마주한 그 사진 한 장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라는 이름에 금이 간 유리창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충격이었고, 뒤따라 나온 고백들은 이미 균열난 신뢰 위에 마지막 못을 박는 일이었다. 이서준과 한지우는 서로에게 감정은 남아 있었지만 부모의 과거와 마주한 뒤부터 점점 말을 아끼게 됐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그 사랑을 둘러싼 환경이 흔들릴 때 사람은 조용히 자신 안으로 침잠하게 된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은 날이 많아졌고 따뜻했던 아침 식사 자리는 차가운 눈빛의 교차로 변해갔다. 그 즈음 이병호와 박정희의 부부관계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박정희는 남편의 과거를 새삼스럽게 다시 들추어냈다. 눈앞에서 딸의 결혼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그녀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감정을 참지 못했다. 당신 그 여자 아직도 생각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야. 나는 알아. 당신 눈빛을. 그 여자를 다시 본 그날 이후로 당신 숨 쉬는 것도 달라졌어. 이병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말없이 외면하는 그의 태도는 오히려 진실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였다. 박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너한테 첫사랑이라며? 그땐 안 뺏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 딸 인생까지 망치게 생겼어. 박정희는 자신이 이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그 여자 이선영 때문이었다는 걸 인정했다. 단지 체면 때문만은 아니었다. 평생 잊지 못한 두려움.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면 모든 걸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감정이 마치 악몽처럼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한편 한민식과 이선영 사이에도 오랜 침묵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선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숨길 수 없었다. 신혼여행 이후 딸의 눈빛이 달라졌고 이선영은 그것이 자신의 탓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남편 한민식 역시 아내의 예전 연애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야기를 애써 외면해왔고 지금까지도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의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 이병호 내 첫사랑 맞지? 이선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죄를 짓는 사람처럼 작아져 있었다. 그러자 한민식은 잠시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이런 우연이 어딨어. 그 사람 아들이랑 우리 딸이 결혼을 하게 되다니. 우린 결국 사돈이 됐구나. 말은 담담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씁쓸함과 자책이 가득 배어 있었다. 이선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그 시절에만 있었던 감정이야. 나도 그 사람도 이미 다른 길로 갔고. 그래.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말에 이선영은 울컥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딸에게 평생 미안한 엄마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후회를 꺼내놓았다. 내가 결혼식 전에 그 사람 딱 한 번 만났어. 그냥 내가 먼저 연락했어. 그 고백은 한민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과거는 그렇다 쳐도 지금 이 시점에 다시 그 남자를 만났다는 것. 그것이 그에겐 참을 수 없는 배신이었다. 그렇게 양가 부모들 사이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의 지뢰밭이 만들어졌다. 신랑의 어머니는 신부의 어머니를 의심했고 신부의 아버지는 아내의 옛 감정에 분노했으며 신랑의 아버지는 과거를 애써 외면하려 했고 신부의 어머니는 죄책감에 무너졌다. 그리고 그 감정의 부스러기는 결국 이서준과 한지윤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둘은 점점 서로에게 말을 아끼게 됐고 부모의 문제를 나누기보단 피하는 쪽을 택했다. 언젠가부터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고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말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서준은 우연히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된다. 젊은 시절의 이병호, 그리고 그의 옆에 선 이선영.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배경은 바닷가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사랑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이서준은 모든 게 뒤집히는 기분을 느꼈다. 그 사진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고백보다 더 직접적이었다. 감춰졌던 감정, 말로 포장된 기억들. 이제 그는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이서준은 그 사진을 조용히 한지윤 앞에 내밀었다. 그녀는 사진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싸움이 아니었다. 사랑 하나로 버티기엔 너무 깊고 오래된 감정의 늪이었다. 신혼부부의 집엔 요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냉장고엔 며칠째 식은 반찬만이 그대로였고 거실 소파에는 채 마시지 않은 커피잔만이 놓여 있었다.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꺼져 있었고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치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사는 사람들 같았다. 이서준과 한지윤. 그들은 분명 서로를 사랑했다. 누구보다 애틋했고 누구보다 아꼈다. 하지만 사랑 하나로 감당하기엔 이 결혼은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시작한 것이었다. 양가 부모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각자의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병호는 결국 박정희와의 갈등 끝에 집을 나왔고 박정희는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주변 친척들에게 남편이 요즘 바람을 피운다고 말하고 다녔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겐 누가 먼저 무너졌느냐가 핵심이었고 절대 지지 않겠다는 고집만이 남아 있었다. 한민식은 아내 이선영과의 갈등 이후 더욱 냉정해졌다. 그는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이 모든 혼란의 끝에서라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결국 그는 이병호에게 빌려준 돈을 법적 절차로 회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사돈이고 뭐고 난 내 돈을 받아야겠소. 그 말에 이병호는 멍하니 웃었다. 더는 체면도 자존심도 없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무너졌음을 알고 있었다. 사업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했고 남은 건 부채뿐이었다. 아들에게조차 당당하지 못한 삶. 이서준에게 그는 이제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 예고. 발신인은 한민식이었다. 이병호는 그 종이를 들고 멍하니 웃다가 박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남겼다. 결국 우리 진짜로 끝났구나.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줄 알았던 두 집안은 어느새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서게 되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외면당했고 사위는 장인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이 모든 전쟁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이서준과 한지윤이었다. 부부는 결국 심리상담소를 찾았다.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 서로를 향한 마음조차 표현하기 어려웠다. 상담사는 조용히 둘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한지윤이 조용히 말했다.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다 잃게 될까 봐요. 그 말을 들은 이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난 이미 다 잃었어요. 그런데 지윤이까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은 때때로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 부모의 전쟁, 과거의 상처, 돈의 문제, 자존심의 충돌. 그 모든 것이 쌓여 두 사람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리고 결국 한지윤은 이혼을 제안했다. 조용한 저녁,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그녀는 손에 쥔 반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준아, 우린 여기까진가 봐. 그 말에 이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이미 너무 오래 울었고 너무 많이 아팠다. 이혼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기자들도 몰랐고 친척들도 눈치채지 못했다. 단지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집에 며칠 동안 불이 꺼져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몇 주 후 이병호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심장질환. 치료가 시급했지만 그는 병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박정희는 병문안을 오지 않았고 한민식은 그럴 줄 알았다며 냉소를 지었다. 이선영만이 조용히 병실을 찾았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저 사람 왜 또 저러는 거야? 아직도 미련 있어? 이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병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병상에 누운 이병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 오래전 바닷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어 조용히 내려놓았다. 한편 한지윤은 이혼 후에도 매일 이서준의 소식을 찾았다. 직접 연락하지는 못했지만 SNS를 확인하고 지인들에게 은근슬쩍 근황을 물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그녀는 이서준의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된다. 이서준이 앉아있는 벤치, 그리고 그 옆에 낯익은 그림자 하나. 그 그림자는 분명 한지윤 자신이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사진을 확대했고 그제야 깨달았다. 그 벤치, 그 조명, 그 시간 그날 둘이 마지막으로 대화했던 장소였다. 사진은 오래된 날짜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그 게시일은 바로 어제였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 정말 끝난 걸까? 결혼으로 시작된 두 집안의 비극, 과연 이게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